진홍주가 들고 들어온 꽃다발, 카드에 적힌 강남봉 세 글자를 마대창이 읽는 순간 공기가 딱 얼어붙었는데요. 꽃다발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채로 채화영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덧치다 꽃은 예쁘게 묶여 있었지만 그 예쁨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꽃은 당황스러웠거든요. 카드에 적힌 이름은 선명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강남봉.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채화영은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마대창은 꽃다발을 한 번, 채화영을 한 번 번갈아 봤습니다. 마대창의 눈은 대체로 감정이 없는데요. 감정이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은 판단만 남기니까요. 마대창은 카드의 이름을 크게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낮게 물었습니다. 강남봉이 너한테 꽃을 왜 보내? 채화영은 웃는 얼굴을 붙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뜻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채화영에게 치명적인 순간이었어요. 채화영은 평생 얼굴로 사람을 설득하고 얼굴로 사람을 숨막히게 해온 여자입니다. 표정이 흔들리면 곧바로 권력이 흔들립니다. 마대창은 그 흔들림을 놓칠 사람이 아니고요. 진홍주는 꽃을 건넨 손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진홍주는 겉으론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복수는 늘 후폭풍이 있거든요. 염산월은 딸이 한 방 크게 터뜨린 걸 보면서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염산월은 허당스럽고 애교로 사는 여자 같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질수록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설인의 얼굴을 쓰고 있는 오장미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최대한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장미는 속으로만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은 기뻐할 타이밍이 아니라 채화영의 반격을 대비할 타이밍이니까요. 채화영은 몰릴수록 독해지는 여자입니다. 몰리면 울지 않고 몰리면 무릎 꿇지 않고 몰리면 누군가를 먼저 꺾습니다. 채화영이 입을 열기 전에 마대창이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 남자 생겼냐? 그 질문은 단순한 연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대창의 세계에서 남자는 감정이 아니라 변수가 됩니다. 변수가 생기면 통제가 깨집니다. 마대창은 통제가 깨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채화영은 그걸 알고 있어서 더 빨리 정리할 말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럴 때 채화영은 늘 같은 방식을 씁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상대가 화를 낼 포인트를 없애는 방식이죠. 아버님 오해예요. 교수님과는 업무상. 마대창이 바로 잘랐습니다. 업무상인데 꽃을 보내냐? 채화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명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요. 마대창은 지금 논리가 아니라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숨을 고르는 사이 마대창은 아주 냉정하게 말했는데요. 당장 나가. 집안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채화영은 단순히 굴욕을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통제권을 뺏긴 공포를 느꼈습니다. 채화영에게 이 집은 집이 아니라 드림그룹으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이 통로에서 밀려나면 채화영은 바깥에서 싸워야 합니다. 바깥에서의 싸움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엔 마대창의 울타리가 없고 바깥에선 채화영도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요. 채화영은 순간적으로 눈물을 꺼낼까 계산했지만 지금 눈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대창은 눈물에 약하지 않습니다. 마대창은 눈물 흘리는 사람을 약점으로 봅니다. 채화영은 약점으로 찍히면 끝입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진홍주 쪽으로요. 이거 너희 짓이지? 채화영의 눈빛이 칼처럼 날아갔습니다. 진홍주는 한 박자 늦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홍주는 채화영에게 맞서고 싶지만 마대창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염산월 모녀가 통째로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염산월은 딸보다 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애한테 왜 그러세요? 꽃은 그냥. 채화영이 염산월을 한번 쳐다봤는데요. 그 시선에 너까지 엮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지금 진범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장미가 판을 흔든다는 냄새는 맡았지만 오늘 꽃의 직접적인 손은 진홍주 쪽일 가능성이 커 보였고요. 채화영은 당장 눈앞의 적부터 물어뜯기로 결심했습니다. 몰리면 누군가를 같이 끌고 들어가야 숨이 트이니까요. 그런데 마대창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 마대창의 한마디는 천장에 못 박히는 소리처럼 집안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나가서 내 결백을 증명해. 여기서 소리친다고 달라질 게 있냐? 채화영은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증명이라는 단어는 채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채화영은 늘 남에게 증명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믿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려면 강남봉과의 관계를 해명해야 하고 해명하려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채화영이 숨겨온 것들이 딸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채화영의 공포입니다.
최화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 말은 순종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습니다. 최화영은 나가면서도 표정이 이미 바뀌고 있었거든요. 최화영은 계단을 내려가며 이강혁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아. 꽃 보낸 놈. 이강혁은 최화영의 신복입니다.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남자. 그리고 수키가 그 얼굴만 봐도 치를 떠는 남자. 이강혁이 움직이면 누군가가 다칩니다. 오장민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최화영이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장민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오장민은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입니다. 성급하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대신 오장민은 반응들을 수집했습니다. 마대창이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 염산월이 어느 포인트에서 방어를 했는지, 진홍주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마대창이 서린을 얼마나 지켜보는지요. 마대창은 잠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을 불렀습니다. 서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장민은 그 질문이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대창은 손녀에게 의견을 물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마서린처럼 툴툴대는 척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피곤해요. 마대창이 딱 잘랐습니다. 대답. 오장민은 잠깐 숨을 고르고 안전한 답을 골랐습니다. 마서린은 원래 가문을 우습게 보는 애이지만 동시에 외로움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애이기도 합니다. 오장민은 그 복합을 이용했습니다. 집안 망신은 싫어요. 근데 억울한 사람도 싫고요. 마대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라는 표정이었죠. 오장민은 그 순간 아주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중요한 건 꽃이 아니라 왜예요. 마대창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마대창 머릿속에 남는다는 걸 오장민은 느꼈습니다. 마대창은 왜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파고듦이 최화영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날 밤 최화영은 회사 쪽 라인을 먼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밀려나면 최화영은 회사로 숨을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대창이 이미 3개월 무급 처분으로 최화영을 눌러둔 상태입니다. 최화영은 돈이 없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지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통제가 깨집니다. 최화영은 통제 깨지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또 하나의 판을 꺼냈는데요. 바로 강준호 사위 소문입니다. 최화영은 한라인을 통해 회사에 다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요. 준호 셰프가 드림호텔을 맡게 된다, 서린 아가씨가 결혼 준비한다, 대표가 직접 밀었다 같은 말들이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화영은 누군가가 이 소문을 막아도 이미 한 번 퍼진 소문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로 남거든요. 강준호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준호는 사람들과 엮이는 것도 싫어하고 결혼 같은 관계의 계약을 더 싫어합니다. 특히 그 계약이 자신이 아닌 남의 야심 때문에 만들어질 때는요. 강준호는 마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퍼뜨렸지? 마 실장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대표 라인에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강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나간 소리였습니다. 결혼은 사업이 아니야. 그 말은 마 실장에게 한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강준호는 자기 인생을 도구로 쓰게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도구의 반대편에 마서린이 있다는 겁니다. 강준호는 마서린이 외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차갑게 밀어내면 마서린이 더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강준호는 동시에 서린이 요즘 너무 다르다는 기시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호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강준호는 마서린 오장미에게 답을 기다린다는 말을 다시 전하라고 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 분석. 숫자. 그런데 마서린이 내놓은 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사는 게 수익률이라는 말. 그 말은 강준호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강준호는 완벽주의자지만 현장의 진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현장형 인간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장미 같은 사람. 강준호는 결국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결혼 소문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린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강준호는 오장미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 얼굴로 강준호 앞에 섰는데요. 강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너 왜 달라졌지? 오장미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마서린답게 비웃는 듯 말했죠.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 변함은 도망 같아. 그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강준호는 사람의 말투보다 선택을 읽습니다. 오장미가 요즘 피하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 숨 고르는 방식.
그게 강준호 눈에는 어딘가에서 도망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장민은 마음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하지만 오장민은 동시에 강준호의 말이 위험만은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강준호는 냉정하지만 악의적인 남자는 아닙니다. 악의적인 남자는 채화영과 이강혁 같은 타입입니다. 강준호는 오히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더 차가워지는 남자입니다. 오장민은 그 미세한 결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장민은 공격이 아니라 회피로, 회피가 아니라 전환으로 대응했습니다. 도망이면 어때요? 여기 숨 막히잖아. 강준호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요. 마서리는 원래 숨 막힌다고 말해도 돈으로 풀어버리는 애인데 지금 마서리는 돈이 아니라 공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순간 더 확신했습니다. 이에 내가 알던 서린이 아니다. 그때 채화영은 강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준호 씨, 우리 서린이랑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강준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표님, 제 결혼은 제 일입니다. 채화영은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독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당사자끼리. 그 단어는 함정입니다. 채화영은 당사자끼리 얘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판을 장악하거든요. 강준호는 그 함정을 알았지만 동시에 서린이 지금 위험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준호는 채화영의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편 강백호는 더 위험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여전히 오장미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오장미가 마서린 얼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모르는 흐름이었죠. 강백호는 사고와 병원 기록, 그리고 주변 목격자 조각들을 맞추다 보니 결국 쌍둥이라는 결론 근처까지 도달합니다. 강백호는 아버지 강남봉 이름이 꽃다발에 적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채화영이 엮인다면 이 판이 단순한 연애나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강백호는 어머니 한영자를 떠올렸습니다. 한영자는 변호사고 정의감과 원칙이 강합니다. 한영자가 이 일에 들어오면 사실관계는 빠르게 정리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영자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채화영은 법으로 오면 사람을 건드리는 여자니까요. 강백호는 그걸 직감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결국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움직입니다. 강백호의 오지랖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지만 때로는 사람을 위험하게 합니다. 강백호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채화영은 결국 진홍주를 다시 노립니다. 채화영은 진홍주가 꽃을 보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믿고 싶어야 복수할 대상이 생기니까요. 채화영은 진홍주를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그거 재미있었지? 진홍주는 겉으로는 당당한 척했지만 속으론 목이 말랐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저한테 손댔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채화영은 과거 진홍주를 의심하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던 적이 있고 그 굴욕이 진홍주의 분노를 키웠죠. 진홍주는 이제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염산월은 딸을 뒤에서 부추기며도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으려 합니다. 염산월은 진홍주에게 속삭였습니다. 홍주야 지금이야. 채화영이 가장 약해. 진홍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리고 진홍주는 오장미를 떠올렸습니다. 원래는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오늘 꽃사건 이후로 오장미가 동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홍주는 그게 자존심 상했지만 현실을 압니다. 혼자서 채화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염산월도 완벽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염산월은 딸을 이용할 수도 있는 엄마니까요. 진홍주는 결국 서린 오장미에게 연락합니다. 밤늦게 단도직입적으로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오장미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흐름입니다. 오장미는 진홍주를 좋아하지 않지만 진홍주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홍주를 이용하면서도 진홍주가 폭주의 판을 망치지 않게 조절하는 겁니다. 오장미는 진홍주를 만나서 먼저 말했습니다. 꽃, 내가 한 거지. 진홍주는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근데 너도 원했잖아. 오장미는 인정했습니다. 부정하면 오히려 관계가 꼬입니다. 응.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 진홍주가 씩 웃었습니다. 나도 끝낼 생각 없어. 채화영, 내가 진짜로 무너뜨릴 거야.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현실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 규칙 정하자. 너 감정으로 폭주하면 끝이야. 진홍주가 발끈하려다 멈췄습니다. 진홍주는 오늘 마대창 눈빛을 봤습니다. 마대창은 체면을 건드리는 순간 진홍주도 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홍주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오장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장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좋지. 감정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 진홍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참말 예쁘게 한다. 오장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할 시간 없어. 채화영은 지금 몰렸고 몰린 채화영은 더 위험해. 진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는 뭔데? 오장민은 드디어 자신의 계획 일부를 꺼냅니다. 하나씩 무너뜨리기의 다음 단계죠. 채화영은 강준호를 사위로 묶으려고 해. 그게 성공하면 회사가 채화영 편으로 다시 기울어. 진홍주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사람은 싫어하는 눈치잖아. 오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결혼을 막는 게 아니라 소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야. 진홍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장민은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소문은 더 큰 소문으로 덮어. 근데 이번엔 채화영이 통제 못하는 방향으로. 진홍주는 곧바로 떠올렸습니다. 강남봉. 오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봉은 지금 꽃 때문에 이미 흔들렸어. 그 흔들림을 채화영이 수습하려 들 거야. 우리는 그 수습을 실패하게 만들면 돼. 진홍주는 속으로 강백호를 떠올렸습니다. 강백호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진홍주는 지금 감정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홍주는 결심했습니다. 강백호가 다치더라도 채화영을 먼저 끊어내야 한다고요. 그 결심이 진홍주를 더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장민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결정적인 카드가 있어. 진홍주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뭔데? 오장민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진홍주가 너무 흥분해서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오장민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채화영이 절대 맡고 싶은 것. 그 말이 진홍주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진홍주는 흥분을 삼키며 말했는데요. 알겠어. 나 폭주 안 할게. 대신 너도 숨기지 마. 오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약속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필요합니다. 오장민은 진홍주와 휴전을 맺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목적의 휴전. 이런 휴전이 가장 오래가기도 하거든요. 서로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채화영은 마대창에게서 쫓겨난 모욕을 사람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러 말했습니다. 강준호 라인 더 세게 붙잡아. 이강혁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강준호는 거부감이 큽니다. 채화영이 웃었습니다. 거부감이 크면 더 좋아. 억지로 묶으면 끊어지지 않아. 이강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채화영의 결혼 이야기는 사랑이 아니라 족쇄라는 걸 이강혁도 알았으니까요. 채화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사의 소문 더 굳혀. 준호가 사위가 되면 호텔은 내 거야. 이강혁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화영의 말을 듣는 순간 오장민은 모릅니다만 위기는 더 커집니다. 강준호가 소문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면 채화영은 강준호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이 적으로 돌리는 순간 강준호 가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남봉과 한영자, 강백호까지요. 여기서 한 번 더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마대창의 추방이 채화영만이 아니라 설인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공포죠. 마대창은 꽃사건 이후로 채화영뿐 아니라 설인도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마대창은 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은 때로 의심을 가립니다. 의심이 커지면 사랑도 칼이 됩니다. 마대창은 어느 밤 설인을 불러 말합니다. 너도 남자 생겼냐? 오장민은 순간 얼굴이 굳을 뻔했습니다. 마대창이 채화영에게 던진 질문이 이제 손녀에게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대창은 가문의 잡음이 생기면 사람을 바깥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만약 마대창이 설인이 뭔가 숨긴다고 확신하면 손녀라도 집 밖으로 내칠 수 있습니다. 오장민은 그 가능성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가면 오장민은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마설인 병원에 누워있는 진짜 설인 호호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오장민은 최대한 마설인답게 짜증 섞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마대창은 잠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따뜻한 웃음이 아니라 시험의 웃음 같았습니다. 관심 없으면 다행이지. 근데 너 요즘 말투가 다르다. 오장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오고야 맙니다. 오장미는 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대창은 감정에 약하지 않지만 가문 보호라는 말에는 반응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저도 예민해요. 마대창이 낮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건 이해한다. 근데 숨기는 건 용서가 없다. 오장미는 그 말에 목이 말랐습니다. 숨기는 건 용서가 없다. 그 문장은 오장미에게 칼이었고 동시에 채화영에게도 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USB를 꺼낼 타이밍이 곧 온다는 걸요. 그 다음 날 강준호는 사위 소문을 정리하려고 직원들 앞에서 한 번 더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위감도 아니다. 그 한 줄이 회사에 퍼지면서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강준호를 설득 못하면 강준호를 묶어야 한다. 채화영은 설득이 안 되면 상황을 만들고 상황이 안 되면 사람을 흔듭니다. 채화영은 강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설인이랑 식사 한번 하죠. 강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채화영은 아주 부드럽게 더 위험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거절할수록 소문은 더 커져요. 준호 씨가 끊어내고 싶다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정리해줘야 하잖아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소문을 더 키워 강준호를 끌어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강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준호는 본능적으로 설인이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준호는 결국 마설인 오장미를 따로 만나서 물으려 합니다. 너 이 결혼 소문 내가 원하는 거야? 오장미는 그 질문에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오장미는 원치 않지만 마설이는 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설이는 외롭고 강준호에게 매료된 설정이 있습니다. 오장미는 마설인의 마음까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장미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가면은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흉내내야 안전해지거든요. 오장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든 아니든 엄마가 밀면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겠죠. 강준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거든요. 마설인이 원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마설인은 체념이 아니라 경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그 경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만든 사람이 채화영이라는 것도 읽었고요. 강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막을게. 오장미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준호가 막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강준호가 막는 방식이 정면 충돌이면 채화영은 더 잔인하게 반격할 겁니다. 오장미는 강준호를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오장미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이 판에서 가장 먼저 다칩니다. 한편 진홍주와 오장미의 휴전은 생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오릅니다. 염산월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염산월은 딸이 오장미와 붙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채화영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염산월은 진홍주에게 말했습니다. 홍주야, 설인이랑 손잡는 거 조심해. 저애도 욕심 많을 수 있어. 진홍주는 짜증냈습니다. 엄마, 난 지금 욕심이 아니라 복수야. 염산월은 웃었습니다. 복수도 욕심이야. 근데 좋아. 부터. 대신 내가 카드 쥐어. 염산월의 방식입니다. 딸에게 같이 해라고 하지만 결국 딸이 위험을 떠안게 만드는 방식. 진홍주는 엄마의 그 습관을 알지만 지금은 엄마의 힘도 필요합니다. 오장미는 염산월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염산월은 허당 같지만 순간순간 잔머리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장미는 염산월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거리두기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홍주는 그 사이에서 흔들릴 겁니다. 오장미는 그 흔들림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다음 수를 둡니다. USB를 마대창 단독이 아니라 마대창 설인의 선택으로 만들기. 즉 마대창에게 USB를 보여주되 마대창이 가문 보호로 묻어버리지 못하게 손녀 보호 프레임을 강하게 심는 겁니다. 오장미는 마대창에게 조용히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회가 왔는데요. 마대창이 밤늦게 서재에 혼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장미는 USB를 손에 쥐고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마대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냐? 오장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드릴 게 있어요. 이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마대창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데? 오장미는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마대창은 USB를 보자마자 무표정이 됐는데요. 무표정은 마대창이 가장 집중할 때 나오는 얼굴입니다. 마대창은 낮게 물었습니다. 누가 준 거냐? 오장미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얻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오장미가 누구에게서 얻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장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복길 아저씨 일 들어있어요. 마대창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꽃사건으로 집이 시끄러운 타이밍에 오복길이 언급되면 마대창은 결국 연결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대창은 단순히 며느리 스캔들이 아니라 가문 주변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대창은 USB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가져와? 오장미는 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채화영이 몰리면 더 위험해져요. 마대창은 한 박자 멈췄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이 위험하다는 말이 아니라
채화영이 위험해진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채화영이 피해자가 아니라 채화영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대창은 낮게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는 채화영이 뭘 했다고 생각하냐? 오장민은 심장이 뛰었지만 말은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저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오장미의 무서워요는 계산이었습니다. 마설인이 원래 잘하지 않는 말이라서 오히려 진짜처럼 들릴 수 있고 마대창에게는 손녀의 두려움이 곧 행동의 이유가 되거든요. 마대창은 USB를 컴퓨터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는데요. 좋다. 내가 본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장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강혁 기척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들어오면 USB는 위험해집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손발이고 손발은 증거를 빼앗는데 익숙하니까요. 마대창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이강혁이 문 밖에서 멈췄습니다. 마대창의 명령은 절대적이니까요. 오장민은 그 틈에서 USB를 다시 마대창 손 가까이 밀어놓았습니다. 마대창이 내가 본다라고 했으니 이제 USB는 마대창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화영이 못 건드리니까요. 그런데 마대창은 USB를 바로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대창은 한동안 USB만 바라봤는데요. 그 침묵이 오장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대창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묻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장미는 그 침묵을 견디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묻으려 하면 내가 더 큰 불을 지른다. 오장미는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들어옵니다. 진홍주가 폭주할 뻔하는 순간이요. 진홍주는 꽃다발 이후로 채화영이 자기에게 달려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진홍주는 먼저 치고 싶어집니다. 진홍주는 오장미와 약속한 폭주하지 않기를 지키려 애쓰지만 염산월이 옆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홍주야, 강남봉 쪽도 흔들어야 확실해. 진홍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백호 그 사람은 어쩌라고. 염산월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백호는 내 인생이야? 드림그룹이 내 인생이야? 선택해. 진홍주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엄마는 늘 이런 식입니다. 딸의 감정은 무시하고 딸을 수단으로 씁니다. 진홍주는 그걸 알면서도 엄마의 힘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진홍주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장미는 진홍주가 흔들리는 걸 느꼈고 진홍주를 붙잡기 위해 더 단단하게 말합니다. 홍주야, 강남봉을 건드리면 한영자가 움직여. 한영자가 움직이면 판이 커져. 판이 커지면 채화영은 더 잔인해져. 진홍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난 이미 건드렸잖아.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드린 거랑 터뜨린 건 달라. 우리는 지금 의심을 만들었어. 다음은 증거로 가야 해. 진홍주가 물었습니다. 증거? 오장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USB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오장미는 채화영의 또 다른 약점을 꺼냈습니다. 강준호. 진홍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 소문?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화영이 강준호를 묶으려는 이유를 파면 채화영이 숨긴 게 같이 나온다. 진홍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전략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진홍주는 오장미를 싫어하지만 오장미가 똑똑한 적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채화영은 강준호와 마설인 오장미를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세우려 합니다. 당사자끼리 식사라는 명목으로요. 채화영은 둘이 만나면 감정이 생길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채화영이 믿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이면 소문은 확정이 됩니다. 채화영은 그 확정을 만들려 합니다. 마대창에게 봐요. 아버님, 둘이 잘 돼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 추방 위기를 잠깐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장미는 그 함정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오장미는 식사 자리에 나가기 전에 진홍주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밤 움직여야 해. 진홍주가 답합니다. 뭘? 오장미는 한 줄만 보냅니다. 사진 막아. 진홍주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결심합니다. 채화영을 몰아내기 위해선 오장미와의 휴전을 지켜야 하니까요. 진홍주는 염산월을 설득해 오늘은 움직이지 말자라고 해야 하는데요. 염산월은 그걸 싫어합니다. 염산월은 오늘 같은 날 더 세게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진홍주는 엄마를 밀어내고 혼자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게 진홍주의 결정적 실수가 될지 결정적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식사 자리는 시작부터 불편했습니다. 강준호는 차갑고 오장미는 마설인 얼굴로 버티고 채화영은 다정한 척 분위기를 만들려 합니다. 채화영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설인이랑 이렇게 앉아있으니 보기 좋네요. 강준호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대신 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런 자리 만들 시간 있으면 호텔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채화영이 웃었습니다.
호텔은 해결돼요. 사람만 해결되면. 그 말이 무섭습니다. 채화영은 늘 사람을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 하니까요. 오장민은 그 자리에서 채화영을 찌르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지금 살아남기가 우선입니다. 대신 오장민은 강준호에게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강준호가 잠깐 오장민을 봤습니다. 그 말이 너무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강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에 진짜로 갇혀있구나. 강준호는 그때부터 결심합니다. 결혼 소문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해를 채화영에게서 떼어내야 한다는 결심.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진홍주가 일부러 기자 흉내를 내며 휴대폰을 들고 뛰어들었다가 보안에게 걸린 겁니다. 진홍주는 큰 소리를 내며 말합니다. 대표님, 강남봉 교수님이 꽃 보냈다면서요? 진짜예요? 그 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어왔고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화영은 지금 이 자리가 사진을 만들기 위한 자리인데 진홍주가 바깥에서 강남봉 이름을 다시 흔들어버린 겁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장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홍주 너 또 사고치네. 하지만 동시에 그 사고가 채화영의 사진 함정을 깨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꼬여 돌아갑니다. 채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설이나 잠깐만. 채화영은 밖으로 나가 진홍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복도에서 낮게 말합니다. 너 죽고 싶. 채화영은 단어를 삼켰습니다. 여기선 직접적 폭언이 아니라 더 무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고 말했는데요. 너 내 엄마까지 끌고 들어가고 싶어? 진홍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염산월이 약점입니다. 진홍주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긴 싫지만 엄마가 망가지면 자신도 망가진다는 걸 압니다. 채화영은 그걸 찌른 겁니다. 진홍주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질문했을 뿐인데. 채화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질문? 너희는 질문으로 사람을 죽이잖아. 그 말이 무섭습니다. 채화영은 이미 오복기를 죽였다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채화영은 진홍주를 가해자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장민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빨리 USB를 터뜨리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터뜨리면 마대창이 묻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장민은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게 힘들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채화영은 더 독해진 상태였습니다. 채화영은 집에서 추방 위기, 회사에서 이미지 붕괴, 강준호 소문 실패까지 겹쳤습니다. 채화영은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정리하려 합니다. 채화영의 시선이 향한 곳은 설인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설인이 이상하다는 확신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채화영은 오장미를 불러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 요즘 왜 나를 피하니? 오장미는 마설인처럼 대답했습니다. 피하긴요. 엄마가 귀찮게 하니까 귀찮은 거죠. 채화영은 그 말에 웃는 척했지만 손끝으로 오장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려 합니다. 귀점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오장미는 이미 이 패턴을 알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피합니다. 그리고 마설인답게 짜증을 냅니다. 엄마, 나 건드리지 마. 채화영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채화영은 결심합니다. 귀점 확인이 아니라 더 확실한 방법을 쓰자. 병원 기록, 출생 기록, 누군가의 입. 채화영은 더러운 방법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대창이 서재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채화영, 들어와. 채화영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마대창이 부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강남봉 직접 불러라. 채화영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강남봉을 직접 부르면 꽃이 오해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납니다. 채화영이 오해라면 강남봉이 내가 보낸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대창은 더 깊은 질문을 할 겁니다. 왜 내가 강남봉에게 꽃을 받는 상황이 생기냐 같은 질문을요. 채화영은 그 질문이 무섭습니다. 채화영은 과거의 흔적이 드러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니까요. 마대창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집 나가라. 채화영의 숨이 끊겼습니다. 마대창은 진짜로 추방을 말했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채화영은 이 순간 깨닫습니다. 이 판을 흔드는 건 진홍주도 염산월도 아니다. 더 깊은 손이 있다. 그 손이 설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확정으로 굳어갑니다. 채화영은 웃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내치시면 손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협박입니다. 손녀를 끌고 들어가려는 협박. 마대창은 그 협박에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마대창은 손녀를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내 손녀로 나를 협박하냐? 채화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대창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위험합니다. 내 손녀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나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장민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지금이다. 마대창이 채화영을 내치는 순간 USB가 의미를 가집니다. 마대창이 채화영을 의심하는 상태에서 USB가 나오면 묻히지 않고 칼이 됩니다. 오장민은 그날 밤 마대창 서재로 다시 들어가 USB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듭니다. 강백호가 집 근처까지 찾아온 겁니다. 강백호는 마서린을 찾고 동시에 오장민을 찾습니다. 강백호는 정체의 실마리를 따라 이 집까지 왔고요. 강백호가 나타나면 채화영은 더 빨리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장민은 강백호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장민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USB를 터뜨리면 판이 뒤집힐 수 있지만 강백호가 지금 이 집에 오면 채화영이 어떤 반격을 할지 모릅니다. 오장민은 결심합니다. USB는 마대창에게 전달하되 재생은 다음 타이밍으로 넘기자. 즉 USB를 마대창 손에 확실히 쥐어주고 채화영의 손이 닿지 못하게 한 뒤 강백호가 빠진 뒤에 재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장미다운 방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동선으로 승부합니다. 오장민은 마대창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것만 보관해주세요. 아무한테도 주지 마세요. 마대창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설이나, 너 뭘 알고 있냐? 오장민은 한 박자 쉬고 대답합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이 집이 더럽혀졌어요. 마대창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대창은 낮게 말합니다. 좋다. 내가 끝낸다. 그 한마디가 엔딩처럼 들렸는데요. 사실은 엔딩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대창이 끝낸다고 말하는 순간 채화영은 더 미친 듯이 반격할 겁니다. 채화영은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여자가 아니니까요. 회차 마지막은 이렇게 끊기면 가장 강합니다. 채화영이 짐을 싸며 이강혁에게 말합니다. USB 어디 있어? 이강혁이 대답합니다. 회장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눈빛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설인 너구나. 채화영이 계단을 올라가 서재 문 앞까지 가는 순간 문 안에서는 마대창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있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고 그중 하나에 오복길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마대창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로 가고 문 밖에서 채화영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